세조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왕들이 뭐 좋은 거 잘 먹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건강한 것만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왕들이 좀 오래 살지 못하죠. 이 세조도 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 세조가 살면서 여러 가지 병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병들을 앓다가 죽었는지 세조는 어떤 병을 알았을까 이런데 세조가 대표적으로 알았던 병은 아토피예요. 이 피부병 때문에 전국 산천을 다 다니면서 목욕도 하고 좋은 어떤 절간 찾아다니면서 공도 들이고 불공도 들이고 별 야단을 다 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꿈에 막 현덕왕후 말하자면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춤을 콱 뱉어가지고 그게 그냥 몸에 얼굴에 팍 묻는 바람에 그것이 부스럼이 되고 그것이 온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현덕왕후가 네가 뭐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는 네 자식을 죽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앞뒤 얘기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의경세자가 이렇게 죽은 것이 이게 단종보다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야사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야사가 전해지고 있다는 결국은 뭡니까? 이 세조가 이렇게 이 부스럼병 같은 아니면 아토피 같은 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조의 질병을 거론한 데 있어서 피부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야사에는 이렇게 세조의 피부병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록에는 세조의 피부병에 대한 얘기 별로 없어요. 그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조가 이렇게 좀 몸에 열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세조는 어릴 때부터 옷을 특이한 걸 입고 다녔어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세조는 옷이 이렇게 굉장히 품이 넓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만이 이렇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고 잠옷도 아주 품 넓은 걸 입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몸집이 좀 뚱뚱한 데다가 탄탄하고 그리고 열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옷이 거슬리는 걸 되게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세종도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폭이 넓고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다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머리가 크고 몸이 비대했지만 운동을 좋아해서 매우 단단한 체격이었어요. 거기다 몸에 이제 가려움증, 아토피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세조의 아토피 증세는 되게 이제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더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아주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지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왕위에 오른 뒤에는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 전국에 물이 좋은 곳을 다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속리산에 그 법주사 가는 길에 복천암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곳에 목욕소, 조선시대에도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중 목욕탕도 있었고, 그리고 이 대중 목욕탕, 목욕시설을 갖춘 게 이제 세종 때인데, 이 세종 때 목욕탕을 갖춰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걸로 썼어요. 되게 좀 몸에 땀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샤워를 많이 하죠. 세조도 이 비슷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피부병이 낫지 않자 이 복천암을 가가지고 다시 복천암을 복천암이라는 이 절을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결국 뭐 고쳤다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세조와 관련된 뭐 이런 기록들은 주로 피부병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국 다니는 얘기가. 근데 세조를 진짜 고통스럽게 한 병은 이제 피부병이 아니고 흉복통이라는 병이에요. 흉복통. 세조를 힘들게 한 병이에요, 이게. 흉복통인데 이 흉복통이 도대체 뭐냐? 흉복통은 되게 가슴 속이 썰이면서 동시에 복통이 동반되는 병을 지칭해요. 가슴 속이 썰이고 또 동시에 복통이 지칭된다는 건 위장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가 굉장히 나쁘거나 아니면은 위궤양이 있거나 그래서 아마도 이게 위액이 이렇게 역류하는 뭐 이런 현상에 시달리지 않았나 싶어요. 세조는 어떤 이 흉복통으로 굉장히 흉복통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세조가 이제 처음으로 흉복통을 앓기 시작한 것이 제위 12년 7월이었는데 1466년이죠. 죽기 한 1년 정도 전이니까 어쩌면 이게 위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위암인자, 이 암인자가 좀 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성종 같은 경우는 뭐 대장암으로 죽은 게 거의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인자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조한테. 그래서 그 손자인 성종이 암으로 죽어요. 근데 세조 이 흉복통이라는 게 정말 암인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냥 가슴하고 이게 배가 동시에 막 아프다 막 이런 거니까 흉복통이라 했는데 한의학에서 이걸
뭐 암이라고 밝히기는 조금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당시 세조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모양인데 이 발병 2달 뒤인 9월에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상황이 되죠. 그래서 당시 기록이 이래요. 임금이 병환이 난 지 며칠이 되었다. 밤 오고에 한계의 임원준, 김상진을 불러 걸레에 들어와서 시중을 들게 하였다. 이 임원준하고 김상진 이런 애들이 이제 의학에 밝은 사람들인데 날이 새벽에 장차 충순당에 이어하려고 후원의 문 밖에 이르러 임금이 기성군 이준의 어깨에 기대어 충순당에 이르렀는데 병환이 더욱 심하여 김상진 등이 약을 올렸다. 임금이 도성지 신면을 재촉하여 불러서 말씀이 있을 듯 했으나 마침내 명령이 없었으니 대개 병환이 위급하여 뒷일을 부탁하려고 한 때문에 이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뒷일을 부탁하려고 했다. 이러죠. 실록의 이 기록은 당시 세조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병증이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목숨을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이 질병이 도대체 뭘까? 실록엔 단순히 흉복통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흉복통으로 고생하던 세조는 신기하게도 꿈속에서 자신의 병증을 치료할 약재 이름을 듣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록에 나와요. 꿈에서 약재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사도 아닌 실록에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꿈에는 이 얘기는 아닌 듯합니다. 실록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꿈속에 나는 생각하기를 해노색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여기서 이를 먹었더니 가연 가슴과 벼의 아픈 증세가 조금 덜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무슨 약인가? 자기는 그 전까지 해노색을 몰랐는데 꿈에서 해노색이라는 약을 먹으라고 해서 먹어봤더니 좋아졌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니 한계이가 대답했다. 해노색이란 것은 흉복통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에 해노색을 가미한 칠기탕을 올렸더니 가연 병환이 나았다. 칠기탕이라는. 해노색이란 양꽃 주머니가의 단연색 풀인데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있고 주로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약재예요. 이 풀은 몰핀에 견줄 정도로 강력한 진통작용이 있어요. 아마 진통제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싶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한 게 아니고 이게 아마 통증을 완화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노색의 일종인 진통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고 진통제가 아니었겠나. 해노색이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제 구실을 했다면 당시 세조의 통증은 매우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병정도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죽을 때 다 된 거죠. 해노색과 함께 칠기탕을 올렸다는 것을 볼 때 칠기탕이 치료제였음을 알 수 있대요. 칠기탕이라고 해요. 이 칠기탕이 뭐냐 하면은 칠기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이에요. 칠기병이라는데 칠기병은 기혈이 심하게 상한 병증을 말하는데 말하자면 기가 심하게 상했다. 이게 칠기예요. 대개는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세조가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칠기탕을 쓰지 않았나 싶고 이 병은 주로 흉복통을 유발하는데 그 구체적인 증세는 가슴이 몹시 아프고 배가 쥐어 뜯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게 이제 흉복통이에요. 칠기병에 대한 처방이 바로 칠기탕인데 칠기탕의 구성 성분을 보면 중국 송나라 때 편찬된 태평해민 화제국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주로 약재가 반하, 인삼, 관계, 감초구 등이다. 요런 어떤 약재 전문적인 거니까 여기서 설명하긴 그렇고 어쨌든 요런 약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조는 해노색과 칠기탕을 동시에 복용하여 일단 고통에서 벗어나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완벽하게 치료된 게 아니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흉복통에 시달리다가 2년 뒤인 1468년 9월 8일에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다. 말하자면은 이게 그런 정도라면 이게 아마 위암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세조의 사인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가 앓은 병증이 흉복통이었음을 감안할 때 아마도 위암이 아니었을까 싶다. 위암 말기의 대표적인 증세가 상복부 불쾌감과 상복부 통증인데 식욕부진 및 소화불량과 팽만감 등이 있는데 흉복통이 매우 유사한 까닭이다. 또한 발병 이전에 큰 통증이 없었다는 점도 위암을 의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손자인 성종이 대장암으로 죽은 것, 즉 암으로 죽은 것을 봐도 이 세조에게 위암의 인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위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위암과 유사한 병으로 세조는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